일단 기준가격 산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농업수입보장 품목은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다음에 콩, 가을 감자, 고구마가 있죠. 그런데 일단 기준가격은 가입연도 직전 5개년에 올림픽 평균값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이야. 농가 수치 비율이라는 건 자, 도매시장이나 그런 시장에서 판매된 금액 중 농가가 가져가는 비율이 몇 프로냐 하는 걸 따진 게 농가 수치 비율인데, 먼저 가입연도 직전 5개년에 올림픽 평균값을 구할 때 가입하는 연도가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안 되느냐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는 가입 연도가 포함이 돼서 올림픽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고, 콩 까고 콩, 가을 감자, 고구마는 포함을 안 시키고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021년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는 2021년도부터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을 역산해서 29, 18, 17년도까지를 계산해서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는 거고, 콩, 가을 감자, 고구마는 2020년부터 21년이 포함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 주는데 모든 품목은 다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 줘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마늘하고 콩 중에 콩이 장류 및 부부용, 반민용, 다음에 나물용 콩이 있어. 근데 이 나물용 콩하고 마늘만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 두 개만 구분해 놓으면 기준가격 갖고 헷갈릴 것이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강의를 듣는 분이나 동영상 강의를 보는 분들이 저걸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 자, 올림픽 평균값을 구할 때 일단 가입 연도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판단을 하는데, 가입 연도가 포함이 되는 건 마양포,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고, 다음에 가입 연도가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콩가고 콩, 가을 감자, 고구마 이렇게 되고, 다음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는 것, 안 곱해주는 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곱해주는데 마늘하고 콩 중에 나물용 콩만 농가 수치 비율을 안 곱해준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되잖아요. 그것만 이해를 하고 계시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꼭 알아야 될 보험기간이라 그래서 정리를 해놨어요. 이 보험기간 부분은 항상 시험에 나오거든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가 평이한 보험기간은 그냥 내가 출제위원이라도 조금 특이한 보험기간을 시험에 내고 싶지 평이한 보험기간은 안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보면 보험 가입을 해서 보장하는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시기가 계약 체결일 24시라든가 종기가 수학기
종료 시점이라든가 대부분의 품목이 이러기 때문에 저건 별로 안 내고 싶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품목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걸 먼저 보자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4번을 먼저 한번 보게요. 기타 품목 필수 암기 보험기간. 자, 호두를 보면 호두는 시기가 중요해. 시작하는 시기, 발하기. 그리고 종기는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호발 수9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유자를 보면 유자는 시기는 개체일 24시야. 근데 종기가 좀 달라. 다른 놈들은 전부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유자는 수학 개시 시점, 개시. 그래서 제가 유자는 수학 개시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 못한다?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유의 개시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유의 개시. 다음에 밤은 시기가 중요하고 발하기. 그래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반발수시. 자, 다음에 참다래를 보면은요. 참다래는 시기가 꽃눈 분화기. 그래서 종기는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수확을 종료하는 수확기 종료 시점 참꽃수 10일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렸죠. 11월 30일. 그래서 제가 참꽃수 10일이라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했고요. 다음에 대추를 보면 대추 시기가 신초발하기야. 신초발하기. 그래서 종기가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대신수시. 자, 다음에 오디는 시작은 계약 체결일 24시야. 근데 종기가 달라요. 종기. 결실 완료 시점. 그래서 5월 31일. 그래서 5개 결오. 자, 다음에 감귤은 시작이 발하기야. 발하기. 그리고 종기가 수학기 종료 시점이니 뭐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11월 30일. 왜 감귤은 그럴까? 감귤은 수학기에는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하게 돼 있어. 그래서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특약은 수학기에 겨울 동상해로 손해가 생겼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감귤의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특약은 언제부터 시작해? 자, 계약기간이 끝나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이 길부터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죠. 자, 다음에 양배추를 보면은요, 양배추는 자, 정식 완료일 24시부터. 정식 완료일 24시부터. 자,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양배추는 품종에 따라서 종료 시점이 좀 달라요. 양배추는 조생종,
극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어요. 조생, 극조생, 중생, 만생종이 있는데 얘들마다 수확기 종료 시점이 다 다르게 구분이 돼 있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게. 양배추의 수확 기간은 2월 말부터 3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게요. 3월 말.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인데, 자, 극조생, 조생은 이를 조자를 써서 빨라. 이를 조자를 써서 빨라. 빠르니까 제일 먼저 수확해. 2월 28일을 초과할 수 없고, 만생은 늦을 만자를 써서 가장 늦어. 그래서 제일 늦게 수확해. 언제?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생종은 가운데 중자네. 정확히 절반을 잘라서 3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나오다 안 헷갈릴 거예요. 자, 저렇게 아마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차. 차는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하는데 수확기 종료 시점이 아니라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이에요. 해차.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인데 단 그 기간이 이듬해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차계 햇 50, 차계 햇 50으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 인삼은 인삼 1형과 2형이 있는데 뭐 인삼 1형, 2형이 인삼이 달리 생긴 건 아니에요. 똑같아. 근데 보험 기간을 인삼 1형은 개시년도 5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고 2형은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0일까지. 그런데 다만 6년근은 본래 인삼이 2년근 이상 6년근 미만의 인삼만 가입이 가능하죠. 근데 이전에 가입을 해버린 것을 6년근이 됐다고 안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다만 6년근이 1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까지만 보장을 해주겠다 하는 거. 자, 이게 기타 품목의 필수 암기사항이고요. 나무 손해보장을 한번 볼까요? 나무 손해보장 보면 여기 혹시 정리돼 있죠? 나무 손해보장. 밑에. 나무의 보험기간은 대부분의 나무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가 대부분의 보험기간이야.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닌 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적과전 상품은 보험기간이 언제 시작한다?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고 또 참다래가 있어요. 참다래. 참다래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1일까지. 그래서 참치유하고 참다래는 좀 특이하게 과실 손해보장 기간하고 같은 게 아니라 이게 그 비가림 시설 종료 기간에 그 나무 손해보장도 종료 6월 31일이 아니라 30날이죠. 비가림 시설의 종료 기간하고 같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 나머지 감귤은 시작하는 때가 발하기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자, 이거 하고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여러분들 보험기간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적과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보험기간이 두 개로 나눠져. 적과 종료 전과, 적과 종료 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적과 종료 전에는 자, 둘 다 계약 체결일 24시에 보험기간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적과 전의 보험기간은 적과 종료 시점에 종료가 되는데 사과배는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단감떨분감은 7월 31일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적과 후에는 보장하는 재해에 따라서 또 보험기간이 나눠져. 일단 적과 후에 적과 종료 후에 자 태, 우, 집, 지, 화는 사갑의 감, 전부 적과 종료 이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언제까지?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다음에 내가 유인물을 저 보시면 그 1번에 사갑의 단감 떨분감 해가지고 적과 종료 이후 거기는 태구 집주와 5개 적어 놓고요. 밑에 9월 1일부터 거기는 가을 동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사갑의 감, 단감, 떨분감. 보상하는 제의를 제가 안 적어 놓네. 가을 동상에. 밑에 사배감은 일소피해. 자, 태우 집주하는 적과 이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가을 동상에는 품목이 사과, 배냐, 감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가을 동상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 언제라고 생각해요? 9월 1일이야. 9월 1일. 그래서 시작하는 날은 9월 1일이 똑같은데 끝나는 날이 좀 달라. 사과배하고 감하고 다른데 사과배는 11월 10일까지 단감 떨분감은 5일 더 봐줘서 11월 15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소피에는 자 전부 다 사과배 단감 떨분감 다 마찬가지 언제부터 시작해? 적과 종료 이후부터 우리가 여름이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네? 근데 9월 달에도 엄청 더울 때는 더워요. 그래서 일소는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까지. 우리가 9월이 넘어가면 우리가 적과전의 폭염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30도 이상 7일 이상 지속될 때죠. 그 정도 기간이 이제 그 정도 더위는 없겠다 싶은 때가 9월 30일. 요즘은 9월 달에도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일소는 9월 30일까지 보장해 준다. 이 표 꼭 보시고 다음에 표에서
벼는 보장하는 손해가 이렇게 많죠. 많은데 각각 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이양직파 불능은 계약 체결을 해야지 보장을 받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자 옛날에는 이양 한계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언제까지는 이양을 해야 된다. 근데 이양 한계일이란 말은 없어지고 날짜로 종기는 7월 31일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제2양 재직파는 일단 2양 직파를 했어야지 제2양 재직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2양 직파를 하고 나서 면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시기가 2양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마찬가지 2양 한계일인 7월 31일까지 경작불능보장도 2양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조금 조심해야 돼. 자, 적과 경작불능보장은 출수기 전. 출수기는 언제를 출수기라 그래요? 벼 이삭이 그 줄기 밖으로 나올 때가 출수기라 그러죠. 그 전까지만 보장해 준다. 수확불능보장은 2양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언제까지? 벼의 보험 종료기간은 11월 30일까지. 수확감소보장도 마찬가지 11월 30일까지. 이 기간 정지를 꼭 해 두시고요. 비관리시설 포도하고 대추는 수확감소보장기간하고 똑같아요. 포개수 쌍십 대신 수시 같은데 참달의 비가림시설 보장기간은 창꽃수 10일이잖아요. 꽃눈 분화기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참달의 비가림시설은 나무 보온기간하고 같다는 거. 종기가 참치유 6월 30일. 자, 보온기간은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경작불능보험금하고 수확불능보험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냥 정리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경작불능보험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일단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별 일정 비율을 곱해서 주는 게 경작불능보험금이다. 그런데 조사료용 벼하고 사료용 옥수수는 자, 그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에 거기에 더해서 경과비율을 곱해서 준다. 왜 경과비율을 곱해서 준다? 경작불능보험금 지급기간이 보험기간이 8월 31일까지인데 그 전에 사고가 났을 때 100% 다 못 준다. 그래서 5월에 사고가 났느냐 6월에 사고가 났냐 7월에 사고가 났냐 8월에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서 물론 8월에 사고가 났으면 100%를 다 주고 5월에 사고가 났으면 80%만 주겠다. 근데 조사료용 벼하고 사료용 옥수수가 약간 다른 게 6월 달에 벼는 경작불능보험금을 줄 때 85%를 주고 7월 달에 90%를 주는데 사료용 옥수수는 5월이나 6월이나 80%만 주겠다. 그리고 7월에 90%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8월에는 100% 다 준다. 이게 경과비율을 곱해 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기파종 특약에 가입한 마늘의 경작불능보험금의 지급 비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몇 프로를 준다? 32%, 30%, 28%, 25%, 25%를 주더라. 10, 15, 20, 30, 40.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 그것만 정리를 해 두시고 수확불능보험금은 벼 품목에만 지급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수확불능보험금은 아까 설명드린 경작불능보험금의 45, 42, 40, 35, 30%에다가 플러스
15%만 더해서 지급하면 된다. 하는 거, 이 표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길게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시험장에 가실 때 제가 시험을 여러 번 봐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봐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험장에 가시면서 자신감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눈에 잘 들어오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문제가 뭘 묻는지도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만큼 나는 시험을 얼마든지 잘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기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